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참 너무나 좀 갑작스러운 결과라 이거 어떻게 참 논의를 해야 될지 말씀을 올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참 오늘 네네. 아침까지만 해도 참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우선 조금 전 끝난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회담 네네. 결렬의 내용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국한에서 사찰을 받으려고 했고 그러면서 또 미국은 일부 미신고 시설 또는 북한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아는 것에 대해서 놀라더라 이런 이야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북한은 미국의 제재를 완전 해제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상태에서는 막교환은 어렵다고 보고 또 지금 상황에서 합의를 해내기보다는 옳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고 다음 논의들을 앞으로 해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접근을 하자. 그런 정도의 그 북미 간에 정리를 했다. 이런 평가를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만 보자면 이제 네네. 영변 핵시설 폐기 혹은 뭐 여기다 플러스 네네. 알파 이거에 따라서 뭐 스몰딜, 빅딜 이런 얘기들이 계속 회담 전부터 우리 언론에서 나왔었는데 이것들에 대한 이제 북한이 이것을 주면 상응 조치로 이제 제재 완화를 이제 요구한 거죠, 북한은.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재 완화를 넘어서서 제재 해제를 북한이 요구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합의를 해내버리면 예. 미국 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붓는다 이런 느낌과 판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브레이크를 걸고 예. 북미 간에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현재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그 시점에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참 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있었고 회담 결과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었는데 네네.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꺾인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은 예. 김정은 위원장이 좀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분도 아깝다. 빨리 회의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북미 간에 지금 최종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핵시설 사찰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예. 핵 폐기와 관련된 부분 그것과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해제 또는 제재 완화 여기에서의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 아닌가. 그것을 최종 담판으로 뒀지만 역시 상호 간의 평행선을 긋다가 지금으로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뭔가 성과 없는 합의가 오히려 더 북미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부정적인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합의를 미루고 좀 더 시간을 두고 그 상황들을 지켜보자. 예. 이렇게 또 그 과정에서 많은 대화를 앞으로 하자. 이런 정도의 정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역시 이제 지금으로서는 약간의 호흡 조절 또는 좀 더 그 시간을 좀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예. 그런 입장이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서 북한도 거기에 동의한 것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헤어질 때 그렇게 불쾌하게 헤어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외교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서로 얼굴 붉히면서 헤어진 건 아니었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북미 간에 좀 더 앞으로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보다는 좀 더 비핵화와 제재 완화가 또는 제재 해제가 완벽하게 무르익는 이런 상황들을 앞으로 좀 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정도의 정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교수님. 이게 지금 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에 의하면은 이게 등가가 좀 안 맞는 것이 우리가 뭐 영변 핵시설 폐기 혹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까지 한더라도 그것까지 북한이 취해준다고 하더라도 상응 조치로 제재 해제는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균형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 판단들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가 계속 원래부터 문제였다면 이 회담은 처음부터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좀 더 쉬운 것들부터 접근을 하자. 그런 것은 북미가 분명히 같은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실천적인 것들을 먼저 해보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최고 지도자가 두 지도자가 만나는 이 과정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상호 간에 논의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이야기했던 제재 해제, 또 미국이 계속 이야기했던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한 폐쇄 조치 또는 폐기 이 부분에 대한 접점, 이 부분은 결국 저는 이번에 북미 지도자 간에 서로 차이를 명확하게 좀 확인하는, 직접 만나서 확인했다는 점도 저는 의미 부여를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바로 성과가 나오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북미가 머리를 맞대고 접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가 계속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서의 상호 입장차를 명확하게 좀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접점을 찾아가자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 합의가 안 나온 것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회담 추동력이 이렇게 상실됐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회의론이 이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지도자,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 한 번에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인데 여기서 이렇게 합의가 안 되면 그 뒤에 이 후속 협상이라는 거 실무회담 아무리 해봤자 좀 회의론이 더 팽배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고 외교 관계, 대외 관계에서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 평화 체제 이 프로세스가 지금 완전히 제로 상태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북미가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핵시험이나 또는 미사일 발사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어젯밤에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북미가 판을 깨거나 이런 정도의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분명히 서로 맞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서로 판을 깨기보다는 좀 더 지금 상황들을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판을 깨지 않고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저는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다시 시도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조만간 다시 시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국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돌파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뭐 이런 점에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상황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잠시 뒤 저녁 8시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겠다 이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가갈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설명이 문재인 대통령께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문재인 대통령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 간에 많은 대화가 오늘 밤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서울 답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돼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좀 조심스럽게 이제는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조심스럽게. 그렇습니다. 북미가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결렬은 됐습니다만 이후의 상황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느냐 여기에 맞춰서 서울 답방도 시간이나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시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서울 답방이 이후에 어떤 북미 간의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처리 과정 그러니까 제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 답방도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 답방을 통해서
이번 결렬된 북미 정상 간의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서울 답방이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아마 서울 답방이 예정대로 또는 우리가 늦추기보다는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 열린다면 그 전에 예. 서울 답방이 이루어지면서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전반적인 상황은 지금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오늘 결렬 이후에 좀 많이 어두워진 건 맞죠? 지금까지보다 네? 서울 답방 가능성이. 서울 답방 가능성이 예. 지금은 좀 더 신중하게 예.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 답방 자체가 북미 간에 지금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면 또 서울 답방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예.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답방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좀 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 접근할 부분이라고. 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부분은 함부로 지금 시점에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거군요. 요거 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뭐 네. 이렇게 되면은 민간 교류 차원에서 오히려 남북 간에 뭐 불교계의 어떤 남북 불교 교류라든지 민간 차원의 이제 교류로 이제 우회적으로 좀 돌파구를 열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걸 사실 불교계에서는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북한 사찰 복원이라든지 신계사 템플스테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활성화되니까 이렇게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 제재 해제, 제재 완화 문제로 좀 이렇게 결렬이 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대목은 저희가 좀 기대하기 어려운 대목인가요? 뭐 좀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은 역시 그 전반적인 오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더 이제 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그렇습니다. 또 그렇지만 이제 민간 부분에서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지원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너무 거기에 구속되기보다는 좀 더 자기 역할을 해내면서 남북 간의 어떤 끈을 이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역시 우리 불교계에서는 좀 더 지금으로서는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됩니다만 인도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사업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고민과 또 북측과의 협의는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